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심리학과에서 측정 및 평가와 같은 측정 및 평가를 전공하고 가르치는 이라고 합니다. 저 나름대로는 뭐 학생들에게 언제든 찾아오라고 얘기를 하고 뭐 이렇게 상담 시간도 문 밖에 걸어서 붙여놓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학생들은 뭐 찾아오기가 좀 어려운 면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만큼의 소통은 아니지만 학생들에게 항상 열려있는 자세로 대하려고 노력합니다. 이 사람이 다른 동물들과 달리 가지고 있는 게 사실 지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동물들도 경험을 가지고 학습을 합니다. 그러나 학습을 뛰어넘는 것, 그 이상의 것을 우리가 지혜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게 사람인 것 같아요.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동물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문화라는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문화는 매우 지역적으로 또는 인종적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한번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혜의 길을 함께 나누기 위해 이곳에 찾아온 여러분들은 이미 90%는 성공의 길에 들어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그 길을 나누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충성이 좀 과도했어요. 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편안한 마음으로 오셨나요? 전 굉장히 불편하게 왔어요. 네. 이걸 맞고 나서 한 열흘 동안 잠도 잘 못 자고 와서 또 우리 1학년들 특차하는 걸 들어보니까 고음이 굉장히 불편하네요. 네. 근데 그걸 어떻게 이렇게 뭐 하나 던지지도 않고 이렇게 잘 들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오늘 온 사람들 인성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난 뒤에서 부르르 떨리던데. 예. 굉장히 잘 참아주셨습니다. 자, 오늘 저하고 같이 함께 이야기가 나눌 부분은 지혜의 길입니다. 아까 우리 1학년들이 특창할 때 막 어떤 이들은 분노가 끓어오르고, 그렇죠? 예, 화음이 깨질 때 우리 예향들은, 그렇죠? 그 분노가 많이 끓어올랐을 텐데 그걸 어떻게 다 참으셨어요? 그 분노를? 화 안 났어요? 바로 우리의 대뇌 때문에 참을 수 있었던 거죠. 사람의 마음은 뇌에 있습니다. 그렇죠? 인간의 마음은 뇌에 있고, 우리의 지식, 지혜라는 것도 결국 우리 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뇌는 이런 감정이나 지식, 학습 같은 것들을 배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통제해주는 기능도 해요. 그래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 전두엽이 딱 잡아주죠. 그렇죠? 그래서 화를 내지 않고 참을 수 있게도 해줍니다. 인간이 이렇게 대뇌 피질이 발달하면서 같이 이성이 발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20세기 이후로 우리 인류는 그 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뛰어난 지혜를 갖추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하고 소크라테스하고 누가 더 똑똑해요?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이 똑똑하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들을 생각해 봐요. 컴퓨터, 인터넷, 그렇죠? 뭐 자동차, 비행기,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엄청난 지식을 지난 12년 동안 다 배웠어요. 그렇죠? 그리고 대학에 들어와서 또 4년 동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성이 발달하면서 우리의 지식과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발달했는지 몰라요. 근데 인간이 이 이성이 발달하면서 이 이성을 가지고 무엇을 했냐면 문화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성이 만들어 놓은 사회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 문화 속에서 만들어진 이 사회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나도 모르게 그 문화의 규정에 젖어서 살아갑니다. 제가 하나 물어볼까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너 커서 어떤 사람 될래? 그럼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그렇지. 훌륭한 사람. 왜 그렇게 답변을 했을까요? 우리는 훌륭한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훌륭한 사람이라고 지각되는 직업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걸 말하면 무시당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저는 커서 발레리나가 될 거예요. 뭐 어떤 집은 통과했겠지만 대부분의 집에선 그건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전 커서 돈 많이 벌어서 엄마 아빠 안 주고 기부하는 기부천사가 될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어렸을 때 대통령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렇죠?
과학자가 되어야 했고 검사, 판사, 의사 이런 게 되어야 했어요. 이 외에 다른 것들을 여러분들은 선택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 문화가 훌륭한 사람, 우리 사회 문화가 규정해 놓은 어떤 직업 이런 사람이 되는데 우리가 벗어나려고 하면 그것을 이 문화가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 규정에 맞게 우리의 문화에 맞게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성이 발달한 그리고 이성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한테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가끔씩 벌어집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오늘 여기 왜 왔어요? 그래, 좋아요. 자, 훌륭한 학생 몇 빼고, 예. 저를 모르는 사람은 여기 왜 왔어요? 도장 받으러. 예, 저 사람 굉장히 솔직하게 잘 말하는 거예요. 왜 왔어요? 사실은 우리가 특강을 들으러 간다고 그러면 특강지에 대한 정보도 좀 있고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왔어요. 왜 왔냐면 뭐 선배들이 가라 그랬겠지. 응? 특강 좋아 뭐 이런 거 그렇죠. 사랑 나눔 뭐 오늘 지혜 얘기를 너 똑똑해질 수 있어 막 이러면서 온갖 친구들 선배들이 아마 여러분을 설득했을 겁니다. 오늘 가면 되게 좋다고. 응? 그렇죠? 여러분 비밀 하나 알려줄까요? 그 설득한 그 선배들도 내가 누군지 몰라요. 우리 모르는 사이예요. 전혀 모르는 사이인데 나도 모르고 오늘 내가 무슨 말을 할지도 모르면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좋은 시간이라고 여기 오라고 꼬드겨서 온 겁니다. 자, 그럼 그 사람들이 거짓말을 했나요? 아니요. 왜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죠? 좋은 시간이 될 거라는 저 믿음. 저게 어디서 나왔냐면 인간의 이성이 만들어낸 사회 문화에서 온 겁니다. 왜냐하면 대학이라는 사회에서 특강을 하는데 설마 내가 여기 나와서 모르는 강사가 나와서 인생 막 살아라 뭐 그렇죠? 이런 말을 할 리가 없죠. 반드시 삶에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할 겁니다. 이건 우리 모두의 약속이에요. 우리 사회는 건전하고 선한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특강이라고 하면 반드시 좋은 말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이 특강에 대해서 잘 몰라도 친구한테 권할 수 있어요. 가자. 좋은 얘기 할 거야. 당연하죠. 우리 사회 문화가 그런 규칙을 만들어 놨으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이 성장해 오면서 나도 모르게 그러한 규칙에 입각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 문화는 선한 방향으로 흐른다는 걸 우리 모두가 알고 있어요. 이게 실제로 어디서 배운 것도 아니지만 그냥 좋은 사람이 되라, 선한 사람이 되라,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인간의 이성이 선을 만들었고 우리 모두 선하게 살아가라는 규칙을 만들어서 살아가고 있는데 무엇이 선한 것인가를 판단하는 게 어려워진 겁니다. 옛날에는 신이 이걸 다 판단해 줬어요. 그렇죠? 그래서 신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렇죠? 신의 뭐 명령이 적혀 있는 종이나 신의 계시를 받아서 누군가가 말하면 다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지금 이성의 시대로 들어오면서 이게 혼돈되기 시작한 겁니다. 마취제 알죠? 마취약 알아요? 예, 마취약을 맞으면 어떻게 돼요? 통증이 사라지죠? 예, 그래서 여자들이 애 낳을 때 아파요, 안 아파요? 그때 무통분반, 마취약을 맞으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덜 아프게 나올 수 있겠죠? 응? 안 아프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마취약을 산모한테 줄 것이냐 말 것이냐를 가지고 얼마나 오래 논쟁이 있는 줄 아세요? 왜? 여자는 뭐 해야 되니까? 아이를 낳을 때 고통을 받아야 해요. 응? 여자는 아이를 낳을 때 고통을 받아야 해. 왜? 거기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렇죠? 출산, 잉태, 고통을 느끼라고 돼 있으니까. 그래서 중세 시대에는 마녀 사냥을 할 때 출산을 하지 않거나 출산의 고통이 없는 여자들을 잡아다가 화형시키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는 고통은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성의 시대가 도래했고 이제는 모두들 우리의 사고대로 판단하지 어떤 다른 신의 간섭을 받지 않는 시대가 왔기 때문이에요. 자,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다 같이 손가락으로 대강당이 있는 쪽을 한번 가리켜 보세요. 자, 지금부터 제가 이제 하나 둘 셋 하면 다 같이 손을 쭉 뻗어서 대강당이 있는 쪽을 한번 가리켜 보는 겁니다. 예. 하나 둘 셋. 뭐야? 네, 저쪽에 있죠 대강당이, 그렇죠? 예, 저쪽 대강당이 저쪽에 있죠. 예. 자, 난리가 났습니다. 예.
자, 어차피 확인할 수 없으니까 무슨 상관이야, 그렇죠? 자, 내가 물어볼게요. 대강당이 저쪽에 있는 줄 어떻게 알았어요? 가봤기 때문에 또 직감? 들어온 길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쥐를 여기다 갖다 놨어요. 쥐를 가운데 놓고 이렇게 통로를 8개를 만든 다음에 이 통로 끝에다가 먹이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쥐가 가서 먹이를 먹은 다음에 돌아오면 다시 그곳에 먹이를 채워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쥐는 최대 몇 개의 먹이를 먹을 수가 있나요? 8개의 먹이를 먹을 수 있고 가장 효과적으로 먹는 것은 차례차례 들어가면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쥐가 처음에 이걸 연습시켰더니 처음엔 잘 몰랐는데 나중에는 하나씩 이렇게 차례대로 들어가면서 이걸 다 먹는 거예요. 그래서 쥐가 이제 학습이 됐나 보다. 굉장히 똑똑하구나. 자기가 먹으러 들어갔던 길을 기억하거나 냄새를 맡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두 번째에선 이렇게 실험을 바꿨어요. 쥐가 첫 번째 길에 들어가서 먹이를 먹고 돌아오니까 이 8개의 회전판을 옆으로 살짝 돌려놓은 겁니다. 이렇게 한 칸씩 돌려놓은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먹이를 먹고 들어온 이 칸이 어디로 가 있어요? 두 번째 칸으로 가 있겠죠. 그리고 쥐를 다시 여기다가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먹고 왔더니 쥐를 잠깐 들었다가 이걸 한 칸 돌려놓고 쥐를 내려놨습니다. 쥐는 2번으로 갔을까요? 아니면 여기에 먹이가 없을 테니까 3번으로 갔을까요? 2번으로 갔죠. 왜? 아까 쥐는 먹이가 있던 곳과 없던 곳을 명확히 구분해서 차례차례 다 먹었는데 지금은 쥐가 그걸 못했을까요? 왜 못했을까? 왜 못했을까? 우리는 쥐가 방향 감각이 있는 줄 알았어. 그래서 자기가 어느 곳에 먹이가 있는 줄을 파악하는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쥐가 어떻게 했냐면 이 8개를 보고 들어간 게 아니라 이 주변에 있는 책장이 있는 곳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연구실 문이 있는 곳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주변의 외부 자극을 보고 외부 자극을 가지고 자기가 먹이가 있는 곳과 없는 곳을 판단한 거죠. 여러분한테도 제가 대강당을 물었어요. 왜 물었냐면 보이지 않으니까. 그럼 보이지 않는 대강당을 여러분이 어떻게 찾으면 편하냐면 자기가 들어온 문 뭐 이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외부 자극을 생각하고 그 자극을 가지고 판단을 하면 훨씬 더 빨리 결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부의 자극보다는 외부의 자극을 쉽게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걸로 판단하는데 굉장히 많이 익숙합니다. 그래서 선을 판단할 때도 선한 사람이 되라라고 선을 판단할 때도 우리가 내적으로 무엇이 선이다라는 것을 판단하기보다는 외부에서 선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걸 훨씬 쉬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훌륭한 사람이 뭔지 몰라요. 여러분들 스스로 훌륭한 사람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훌륭한 사람이 누군지는 알아요. 어릴 때부터 훌륭한 사람이 된다고 했을 때 이런 사람 되라 저런 사람 되라라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기 보면 20세기에 들어서 니체라는 사람이 신은 죽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신이 판단해 주던 시대에서 이성이 판단해 주는 시대로 진입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성이 판단해 주는 시대는 과학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고를 지금은 과학적 사고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시대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착한 것도 과학이 만들어줘요. 선한 것도 과학이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요? 요즘 시대 여러분 나중에 시집 갈 때 좋은 남자한테 시집 갈 거죠? 좋은 남자는 어떤 남자예요?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죠. 모두가 말할 수 없었지만 그렇죠. 생각하고 있었던 돈 많은 남자죠. 이제 과학적 사고로는 돈 많은 남자가 좋은 남자예요. 즉 그 사람이 선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이제 과학이 판단해주는 시기에 우리가 살아가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신이라는 것은 인간의 이성을 넘어서는 어떤 영역에 존재하는 것인데 이제 우리 인간의 이성이 그 신의 영역을 대신하게 된 거죠. 자, 인간의 이성이 이처럼 다른 모든 동물보다도 뛰어나고 과학적 판단이 뛰어난 대상이라면 인간의 이성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은 너무나도 평화롭고 아름다워야 맞아요. 그렇죠? 우리 인간의 이성이 너무나도 잘 발달했기 때문에 이성에 입각한 이 사회는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사회여야 됩니다. 그런데 지구에 수많은 종이 사는데 하여간 나쁜 일을 제일 많이 하는 종족이 인간이에요. 인간이 나쁜 일을 얼마나 많이 하냐면 어떤 종족도 사자도 아니 하이에나 같은 종족도요. 자기 종족을 멸절시키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인간은 무려 히틀러는 600만을 한 번에 가스로 죽였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히틀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스탈린이라는 러시아의 스탈린이라는 사람은 무려 4,200만을 죽이고 러시아를 공산주의 정권을 세운 것입니다. 중국의 마오쩌둥은 1,000만을 죽였어요. 여러분 4,200만이 얼마나 많은 숫자냐면 우리나라 인구를 거의 다 죽인 겁니다. 그렇죠? 이 세 사람 딱 더도 아니고 이 세 사람이 일으킨 그 전쟁으로 인해 죽은 사람 숫자만 무려 1억 6천만 명에 해당합니다. 1억 6천만 명이면요. 우리나라와 일본 인구를 다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과 우리나라에 하나도 살려놓지 않고 다 죽이면 그 인원만큼이 죽는 것입니다. 이런 말살 정책을 하는 종족이 인류밖에 없어요. 이게 가장 뛰어난 지성과 지혜 그리고 이성을 갖추고 있다는 인류가 스스로에게 벌이고 있는 일인 것입니다. 과학이 신이 된 세상입니다. 니체는 신이 죽었다라는 말을 하면서 이런 말도 같이 남겼어요. 경계하지 않으면 과학이 새로운 신이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학이라는 새로운 신을 우리 사이에 모시고 살고 있게 된 거죠. 우리 사회가 얼마나 웃기냐면 세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핵미사일을 개발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핵미사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은 핵미사일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과학의 시대에 우리의 이성이 말하는 평화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기술, 예를 들면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나 막 신기술들이 많이 나오죠. 신기술은 무엇을 위해서 나오는 건가요? 편리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어요. 미국도 독립선언문을 낭독할 때 모든 미국인은 평등하다라고 낭독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미국이 독립선언문을 낭독할 당시에 흑인들은 투표권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자들도 투표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백인 남자 중에도 이 소득 수준이 자산이 일정 수준이 되지 않으면 투표권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미국인은 평등하다라는 독립선언문을 발표하면서 출발합니다. 아주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생각할 때 너무나도 좋은 문구 같지만 실제 우리의 삶은 과학이 지배하는 우리의 삶은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지진 않은 거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지지난주에 중간고사 봤죠? 이렇게 써머리 같은 것도 좀 하고 그랬나요? 하지 않는군요. 네. 여러분 노트 같은 것도 필기도 이렇게 다시 한번 보고 그랬나요? 네. 그 노트 친구한테 복사해서 나눠준 적 있나요? 이렇게 막 돌렸어요? 이렇게 과에 가서 쫙 돌렸어요? 자기 노트? 안 돌렸죠? 왜 안 돌렸어요? 부끄러워서. 부끄러운 노트를 가지셨군요. 네. 또 왜 안 돌렸어요? 그게 안 돌려도 되는 거죠? 당연하죠. 그렇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상대평가의 시대니까요. 그렇죠? 네. 아니 상대평가의 시대에 내가 노트를 돌리면 저 사람이 A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나는 그렇죠. 애써 열심히 2달 동안 필기를 했는데 복사해 줬더니 얘가 나보다 성적이 더 잘 나오면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완전 억울하죠. 이게 이성적 과학적 사고입니다. 그렇죠? 지금 과학이 지배하고 있는 우리 시대의 사고가 바로 이런 것들이죠. 당연한 거죠. 아테네에서 스파르타로 가는 길엔 사막이 있어요. 근데 그 사막에는 한가운데 물이 있는 곳이 딱 하나 있는데 거기에 여관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테네에서 스파르타로 가려면 그 사막에 있는 그 여관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여관에는 이름도 어려워요. 프로크루스테스라는 괴물이 살아요. 그래서 이 괴물은 그 여관에 침대를 쫙 마련해 놓고 여행객이 와서 그 침대에 딱 누워요. 그래서 그 침대에 딱 맞으면 그냥 자요. 그런데 만약 침대보다 그 사람이 더 크면요, 도끼로 잘라버리는 거죠. 그 큰 부분만큼만. 작으면 되겠네요. 작은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늘려서 죽이게 된 거죠.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그런데 과학이 지배하는 우리 사회에서는 이렇게 우리를 규정짓고 살아갑니다. 못 믿겠죠? 여러분 스펙이라는 말을 들어봤나요? 여러분은 그걸 갖추기 위해 노력하나요? 스펙은 저 침대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만든 게 아니에요. 이 시대에 우리의 이성이, 우리의 사회 문화가 여러분에게 스펙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침대보다 더 크거나 짧은 사람은 어떻게 해버려요? 잘라버려요. 그 스펙에 맞지 않게 회사에 원서를 넣으면 그 회사에서 도끼로 잘라버립니다. 우리가 사실은 저 그리스 시대의 저 침대에 우리를 맞춰가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이성적이고 아름답게 이 세상이 구성될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이성은 더욱더 많은 규약을 만들어놨고 그리고 침대를 만들었고 그 침대에 우리를 맞추려고 합니다. 만약 맞지 않으면 아주 과감하게 여러분을 잘라버립니다. 여러분이 더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어떤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그 침대에 맞지 않으면 잘라버리는 게 바로 이 지금 이성이 지배하는 과학의 신이 지배하는 이 사회문화의 현실입니다. 네, 우리 모두가 같은 화면을 보지만 모두가 같은 사람을 보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모두가 같은 사람을 보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요. 저 친구 이름이 오수죠? 오수의 스펙이 어떻게 되죠? 사기꾼? 제 토익 점수가 어떻게 돼요? 모르죠? 제 토익 점수 우리가 몰라요. 750 넘었나? 토익 점수도 모르고 제 성적이 좋았나? 성적이 좋은 것도 몰라요. 우리는 우리가 정해놓은 침대에 맞춰보면 오수는 정말 도끼로 여러 군데를 잘라야 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오수를 사랑하나요? 야, 우리는 오수를 사랑해요. 정확히 말하면 당신들이 오수를 사랑해요. 우리는 또 송혜교를 사랑하나요? 그래요. 우리는 송혜교를 사랑해요. 송혜교도 스펙이 어떻게 되나요? 제 토익이 몇 점 나왔죠? 몰라.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송혜교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요. 사적인 감정이 묻어나는 것 같이. 예. 이렇게 이성이 중시되고 스펙에 맞춰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 사회 문화가 요구하고 있지만 실제로 살아가는 우리는 그걸 맞추기 위해 노력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어요. 그리고 그것을 맞추지 않고 그것 이외에 다른 재능이 있는 것에 대해서 이 사회가 인정해주지 않지만 그걸 인정해주는 사회를 그리워합니다. 오수에게는 토익 점수가 없지만 그렇죠? 다른 게 있어요. 모든 토익 점수를 뛰어넘는 뛰어난 비주얼과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뭐 어떤 따뜻한 마음 같은 거. 송혜교도 앞이 보이지 않지만 그녀가 가진 재산, 뭐 여러 가지, 그녀가 가진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따뜻한 마음이라든지 선한 본성 같은 것, 우리는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회를 기다리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이 지배하는 사회에 살면서 감성을 기다린다는 게 참 말도 안 되고 뭐 어이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이성적 규칙을 넘어서는 힘을 우리 모두가 원한다는 거죠.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중간고사를 지지난주에 우리가 봤는데 노트를 하나 이렇게 복사를 해볼게요. 제가 한 일주일 동안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이렇게 시험 범위 전체를 다 2장으로 써머리를 했다고 합시다. 굉장히 가치 있는 자료인가요? 굉장히 가치 있는 자료죠. 그래서 그걸 딱 복사를 해가지고 내 친구에게 줬어요. 내 친구한테 딱 줬어요. 그러면 이걸 받은 친구가 그 다음에 나한테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렇죠. 근데 이 친구가 만약 고마워하지 않고 그냥 가버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싸워요? 어떨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이 길을 걸어가요. 길을 걸어가는데 노숙자가 여기서 막 쭈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주머니를 뒤져가지고 큰 돈이지만 10,000원을 꺼내서 노숙자한테 줬습니다. 노숙자한테 10,000원을 주고 이제 이렇게 10,000원을 이렇게 줬는데 노숙자가 날 쳐다보지도 않고 고마워하지도 않는 거예요. 응? 그런데 10,000원을 주고 가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괘씸하죠. 그래서 와갖고 그거 발로 차버리고 다시 10,000원 뺏어가고 그래요? 안 그러죠. 노숙자한테 그걸 분풀이하거나 분노를 품거나 화를 내거나 하지 않습니다. 근데 친구한테 내가 이거를 복사해가지고 친구한테 나눠줬는데 쭉 돌렸는데 얘네들이 당연하다는 듯이 그걸 받아가지고 그냥 이거 뭐야 써머리한 거야? 괜찮은데? 이러고 그냥 간다 그러면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죠. 왜 화가 나요? 아까 노숙자한테는 화 안 냈잖아. 근데 왜 내 친구한테는 화가 나? 더 가까운데. 더 가까우니까 화가 나. 그래서 엄마한테 그렇게 화를 내고 왜 더 가까운데 왜 화가 나? 위치가 달라요? 자, 심리학자 중에 칼 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심리학자 중에 칼 융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소유하지 않은 것은 우리를 소유한다라는 말을 했어요. 이게 뭐야?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야?
한번 심리학자니까 내적인 것을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내가 선함을 소유하고 노숙자에게 돈을 주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렇죠? 그 노숙자가 감사하지 않아도 나는 내 선한 본성으로 줬기 때문에 그냥 행복하게 돌아갈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내 친구한테 복사를 나눠줄 때는 그런 선한 본성으로 준 건 아니에요. 뭔가 다른 걸 기대했죠. 예를 들면 내가 2장 써머리에서 내놨으면 이 친구는 나한테 뭘 줘야 돼요? 밥을 사든지 기말고사 때는 자기가 써머리를 하든지 아니면 내게 최소한 뭐라도 표현해야 돼요? 감사라도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즉 이성적으로 보면 이게 맞는 거죠. 내가 무언가를 주면 이 사람도 나한테 무언가를 주는 것, 이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선한 본성을 소유하지 않고 이 사람에게 무언가를 주면 그에 대한 대가를 내게 주지 않았을 때 선과 악은 같은 개념이죠. 동전의 양면과 같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선한 본성을 갖고 주지 않으면, 그것을 주지 않고 나한테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으면 나는 오히려 내가 소유하지 않은 그 선한 본성에 소유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악이 나를 소유하고 분노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옆 사람한테 한 사람만, 자 둘이 이제 짝을 지어서 너 삼성그룹에 합격한 걸 축하해, 막 이렇게 칭찬을 한번 해보세요. 너 하버드에 합격한 거 축하해. 한쪽만 해주세요. 한 사람만. 자 먼저 한 사람만 막 해주세요. 막 진짜 야 난 네가 그렇게 될 줄 알았어. 막 이렇게 난 네가 그렇게 될 줄 알았어. 그렇죠. 예. 자 이제 그만. 자 이번엔 그 칭찬을 받은 사람이 상대방한테 되돌려주지 마세요. 되돌려주지 마. 아무 말도 하지 마. 돌려주지 말아요. 자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조금 찝찝하거나 서운하다거나 뭔가 아쉽다거나 이런 마음이 혹시 드나요? 그러면 첫 번째 칭찬을 선한 본성으로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칭찬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본성이 여러분을 다시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언가 칭찬을 한다거나 감사함을 표한다거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완전히 선한 본성으로 해야 돼요. 이성의 신이, 그렇죠? 과학의 신이 지배하는 그 음성대로 이성과 뭐 어떤 논리적 타당성에 대해서 우리가 칭찬을 하고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은 결국 우리가 소유하지 않은 선한 본성 때문에 분노, 질투, 서운함 이런 악한 본성이 우리를 소유하게 하는 그런 게 되는 겁니다. 이성보다도 감성이 훨씬 더 오래 남습니다. 이 영상을 좀 하나 볼까요? 네. 여기 영상을 잠깐 보기 전에 한번 틀어볼까요? 예. 저희 아버지가 한 2-3번 연속으로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2-3번 연속 한 가운데 계신 분이 이제 저희 아버지예요. 2-3번 연속 교통사고를 당해서 뇌를 좀 다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형이 돌아가신 거예요.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본인 형이 돌아가신 장례식장이에요. 한 2주 전이에요. 형이 돌아가셔서 돌아가신 형 장례식장도 관 앞에서 한마디씩 얘기를 해보라고 형제들이 다 아버지 형제분들이에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이제 형 관 앞에 서서 이제 뭔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저희 아버지가 뇌를 다쳐서 언어 표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감정은 느끼는데 그게 적절한 단어로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형도 한마디 해봐.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형 한마디 해보라고, 돌아가신 형한테 한마디 해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뭔가 감정은 느껴지는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언어 영역이 좀 손상돼서 자기가 직접 누가 물어보면 답변을 할 수 있는데 자기가 먼저 생각한 것을 표현해내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이걸 이제 심리학에서 우리 베르니케의 영역이 좀 손상이 돼가지고 언어에 대해서 표현하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게 어려워졌습니다. 네, 됐습니다. 이 뇌에 대한 손상으로 인해 가지고 아버지는 기억도 잃어가세요. 그래서 최근 기억이 없습니다. 그리고 학습이 되질 않아요. 예를 들면 지금 아침밥을 먹고 1시간쯤 지나면 아침밥을 달라고 하시는 거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학습이 되질 않아요. 그리고 최근 기억부터 잃어버려서 향후 지금 한 10년 전까지의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살던 집은 아는데 지금 사는 집은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 지금 사는 집을 찾아 들어오는데 어려워요. 근데 옛날에 사는 집은 버스 정류장부터 시작해갖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명확히 다 알고 계신 거죠.
감정은 이성보다 훨씬 오래 남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는 능력이 뭐 이렇게 더 투철하고 더 이렇게 정확한 것 같지만 실제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이렇게 마음속으로 느끼고 있는 것들 이런 감정이 실제로 훨씬 더 오래 남습니다. 이성은 사라져도 우리의 본성은 남는 거죠. 제정신인 사람들은 스스로를 환경에 맞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정신인 사람들은 이 사회 문화가 요구하는 스펙을 맞추며 살아갑니다.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은 자기한테 환경을 맞추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런데 따라서 발전한다는 것은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말도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이 어떤 기간이에요? 사랑 나눔 기간이죠. 여러분 지금 스펙이 이렇게 중요한 시대에 사랑 나눔 기간이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영어 주간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랑 나눔 주간이 뭐야? 영어 주간을 해야지. 지금 뭐 누가 사랑 나누는 걸 누가 어디 SK에서 측정을 해, 삼성에서 측정을 해, 그렇죠? 그리고 또 더 웃긴 거 얘기해 볼까요? 우리 학교는 다른 대학은 학생들이 등록금만 내고 다니죠. 근데 우리는 등록금도 내고 헌혈차 갖다 놓고 피도 내야 돼, 그렇지? 피를 뽑아가, 이 학교가 이게 제정신입니까? 학생한테 등록금도 받고 피도 뽑아가는 이런 대학이 이게 제정신인 대학이에요? 밖에서 볼 때 우리는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 대학의 이런 교육 환경이나 이런 시스템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아마 과학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라고 말하고 등록금 냈는데 무슨 피를 또 내? 그걸 또 내고 앉았어, 그렇죠? 가지고 그걸 다 흡혈대학이야 우리가. 그걸 다 뽑히고 앉아 있는 겁니다. 이상한 대학이에요. 그런데 피를 뽑힌 대학생들이 우울해하지 않습니다. 이런 등록금도 내고 피도 뽑혔군. 이러면서 오늘을 우울하게 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성적으로는 그 두 가지를 뺏긴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해야 되지만 어느 학생도 그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성의 신, 과학의 신이 바라볼 때 이 대학은 정말 이상한 대학이 된 것입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 지혜로워지죠.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 지혜로워집니다. 더 똑똑해집니다. 더 지혜롭고 더 똑똑하다는 말은 더 사랑스러워진다는 말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더욱 사랑스러워진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가능한가? 여기 저희 큰딸이에요. 일부러 예쁜 사진을 골라오지 않고 그냥 집에서 스냅 사진 찍은 걸로 했어요. 이렇게 사진관에서 찍은 그런 사진 말고 그냥 집에서. 얘가 이제 점점 자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아직까지는 좀 사랑스러운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하룻밤 자고 일어났더니 이만큼 컸어요. 그래서 굉장히 커서 여전히 아직까지는 사랑스러운 것 같아요. 이제 바로 오늘 아침에 아빠가 오늘 중요한 순서에 써야 되니까 사진 한 장만 찍자. 사진 한 장만 찍자고 그랬더니 애가 이러고 찍었습니다. 됐어, 싫어, 됐어, 안 찍어, 막 이러면서, 그렇죠? 됐어, 몰라, 찍지 마, 막 이러면서. 키와 지혜가 자라가면서 어디가 더 사랑스러워진다는 거야. 어디가 더 사랑스러워? 여러분들은 옛날에 여러분들의 부모님들한테 어릴 때보다 지금 커가면서 점점 더 사랑스러워졌나요? 여러분은 지금이 어릴 때보다 더 사랑스러운 것 같아요? 내라고 한 사람 부모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실까? 네, 그렇죠. 이게 굉장히 쉽지 않아요. 저렇게 키와 지혜가 자라가면서 사랑스럽다는 건 과학의 세계에서는 굉장히 쉽지 않죠. 왜냐하면 똑똑할수록 더 냉철하고 더 경쟁적이고 더 우위에 서고 더 잘난 척을 하기 마련이니까요. 근데 지혜와 키가 자라갈수록 사랑스러워진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우리가 배우는 것과는 전혀 다른 지식을 가르치는 그런 것이 있나 봐요. 여기 4학년들, 3학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많이 왔네요. 자, 우리 2학년, 3학년, 4학년들 선배들이 옆에 있는 후배들에게 아주 사랑스럽게 뿌잉뿌잉 한번 해봅시다. 자, 뿌잉뿌잉. 자, 선배들이 한번 옆에 뿌잉뿌잉 빨리 해보세요. 뿌잉뿌잉. 그래요. 네. 맞아요. 잘했어요. 우리가 제정신으로 보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렇죠? 제정신으로 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그리고 또
그걸 시킨다고 하고 있다. 그렇죠? 체면 이런 것도 없이. 그렇죠? 4학년이 될수록 더 사랑스럽고 더 아름답다는 것은 더 지혜롭다는 얘기입니다. 과학의 신이 지배하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더 사랑스럽고 더 아름다운 무언가 다른 지식을 이 대학에서 받았다는 겁니다. 과학과 의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대학을 다니면요,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이렇게 학년이 올라가면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사랑스러워집니다. 우리는요, 피를 뽑히면서 행복해하는 사람들이에요. 노트를 주면서 행복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어느 가슴 시린 날 친구하고 같이 수업도 한번 같이 빠져줄 수 있는, 그러지는 말아요. 예, 같이 빠져줄 수 있는 이런 어디 경쟁자와 함께 수업을 빠져 걔만 빠지게 하고, 그렇죠? 이렇게 애인하고 헤어졌을 땐 수업 따위 오는 게 아니야, 그렇죠? 예, 이렇게 내보내고 나만 들어와야 하지만 함께 해주는 그런 친구와 선배들이 있습니다. 나이를 먹어가면서도 뿌잉뿌잉을 시킨다고 하고 있는 이 아름다운 선배들을 바라보십시오. 이 대학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생각과 사고를 변화시키는 대학입니다.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더욱 사랑스러워지는 이런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여러분들과 함께 있습니다. 피를 뽑히면서도,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학업과 경쟁의 그 치열한 경쟁 속에 있으면서도 여러분들에게 미소 짓고 함께 해주고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서 함께 걸어주는 사람이 이 대학에 있습니다. 친구와 선배와 그리고 여러분들의 교수님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나 함께 경쟁 속에서 지쳐 얘기가 필요할 때면 여러분들의 동반자인 교수님을 찾아가 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는 친구와 선배들을 만나보길 바랍니다. 이 대학의 선배들은 다른 대학의 선배들과는 달라요. 바로 다른 과학의 신이 지배하는 곳에는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가진 선배들입니다. 슬픔 속에서도 울지 않는 것, 억울해서 울지 않는 것, 걱정할 수 없는 그런 조건에서도 걱정하지 않는 것, 사랑할 수 조차도 사랑하며 품어주는 것,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용서하여 주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줌이 진정한 겸손. 참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도 끝까지 인내하는 것,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조건에서도 감사하며 사는 것, 칭찬이나 비난 가운데서도 침묵하며 살아가는 것, 말씀
저희 아버지가 기억을 잃어간다고 했죠. 네. 최근 기억부터 잃어가서 저는 더 행복한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옛날 기억부터 잃어가셨다면 지금의 나를 기억하겠죠. 다투기도 많이 했고 뇌 손상 이후로는 집을 나가면 못 찾아오니까 온 가족이 밖에 나가서 두세 시간씩 찾고 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막 짜증도 많이 올라오고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다 기억하지 못하고 최근 10년의 기억을 잃으셨어요. 그리고 점점 더 잃어갑니다. 그러면 거꾸로 나의 어릴 적 모습을 점점 더 오래 기억하실 것 같아요.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지만 그날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점점 더 사랑스러운 나를 기억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기억이 조금씩 잃어가는 게 한편으로 슬프지만 한편으론 감사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이성과 기억이라는 것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거나 완성시켜 주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완성시켜 주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걸 어떤 사람들은 양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영성이라고 합니다. 무엇이라고 부르든지 간에 그걸 주신 분은 동일한 분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심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성, 그것들을 잘 일깨우고 살려서 서로에게 아름다운 동행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